약재료가 뭐예요? 재료, 약재료가 뭐 들어가냐고. 어? 인삼 몇 돈? 두 돈이지. 세 돈이라고 안 그랬어? 아, 두 돈이라고 그랬어? 내 귀가 잘못됐구만. 인삼 두 돈. 그 다음에 인삼 두 돈, 황기 한 돈. 또 여기 중성체 뭐가 들어가? 백출, 구감, 진피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 당기, 청군, 백작 들어가겠죠? 이거예요. 이 팔분홍자탕에는 3대 3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상초, 중상초, 중하초까지. 근데 여기는 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약간 모난 처방이야. 약간 모난 처방이에요. 그러면 팔물분자탕하고 십전대부탕하고 차이는 뭘까? 같은 건데 차이는 뭐죠? 똑같이 두 개 다 기혈상모 시킨다고 얘기를 해. 왜냐하면 이것도 기혈을 담당하는 처방이고 이것도 기혈을 담당하는 처방이니까. 단지 십전대부탕에는 뭐가 더 들어가? 뭐가 더 들어가? 아? 육계나 관계나 똑같은 거지. 육계하고 뭐가 들어가 또? 아, 육계 하수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게 들어가죠. 즉 뭐야? 사초를 골고루 나눠줄 수 있잖아. 따라서 십전대부탕은 잘만 쓰면 별로 부작용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지. 괜히 십전대부탕 쓰다가 혼나는 수가 있어. 왜? 양명 위가실 잘못 보면 혼나거든. 근데 십전대부탕은 휘지로 다 해당이 돼.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일로 안 가고 자꾸 일로 가지. 오늘 주잘다 보니까 오늘 전부 다 감리대부탕이야. 전부 다 자라락 그냥. 물론 소양성이 있으니까 숙지양 빼지 마. 이것만 하고 저락 올라온다. 왜냐면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이렇게 기혈상보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울강이 심하면 일로 가지만 웬만큼 이제 자꾸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모험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일로 가게 돼요. 근데 이 방법도 이 십전대부탕을 잘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울강증이 확실하면 이건 울강증 처방을 써야 되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팔분홍자탕은 소음인, 신수혈, 폐혈병, 이제 무한과 유한으로 나눠서 사용을 하죠. 무한일 때는 울광이고 유한일 때는 망향인데 이 팔분홍자탕은 무한 쪽에 해당이 돼. 따라서 울광으로 가죠. 그리고 울광중 초중말 가운데에서 중증에 해당이 된다. 즉 이 말은 양명 위가실을 두고 얘기한다. 근데 환자들은 양명 위가실이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변비를 얘기하겠죠. 변비가 뭐 2, 3일 변비도 있고 3, 4일도 있고 4, 5일도 있고 일주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일주일 이상 되는 것도 있고. 그 대신에 땀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땀이 완전히 없기는 힘들죠. 아, 나는 별로 땀 안 흘린다. 별로 땀이 없다. 어떤 사람은 막 사우나 속에 들어가도 땀이 안 난다는 사람이 있어. 나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있냐? 진짜 있어. 이 얘기하니까. 나야 뭐 사우나 탕에 들어가면 다 땀나지만은 사우나에 들어가도 별로 땀이 안 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소음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Q&A에도 그렇게 가끔 나와. 그러니까 땀이 안 나면서 변비가 있는 사람도 있고 땀은 안 나는데 아니면 땀이 나더라도 뭐 별로 없어. 그냥 약간 난다. 또는 그냥 뭐 하면 좀 나지만 그렇게 심하게 안 나. 그냥 보통이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땀이 안 난다는 조건에 변비되는 사람도 있고 변비는 또 없는 사람도 있어. 이게 정상인 사람도 있어요. 정상인 사람도. 대변은.
또 땀이 많이 나면 이거는 변비에 관계없이 망향으로 가야 되는데 땀이 안 나는데 변도 정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것도 양면위가실지 속으로 갖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명백히는 땀이 안 나면서 양면위가실이 떠야 되는데 환자들이 이렇게 조문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딱 맞는 사람도 있지만 예외도 많아. 그럼 어디까지를 예외를 하느냐? 그걸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임상 케이스에서. 그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병증을, 주소증을 딱 보고, 복진 보고, 그 다음에 증상 박스에 일반 소증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기침하는 사람이야. 소음인 해수 환자야. 체간 측정은 뭐 30, 31, 27, 27, 28 이렇게 돼 있어요. 48살 먹은 남자인데 감기 걸리고 나서 2주간 기침하는 거예요. 마른 기침을. 야간에도 하고 백색가래가 나오고 인후통은 없지만 가슴 답답하고 기침 자꾸 하니까 감기약 복용하고 나서 이렇게 거내로다가 괴롭히는 당하는 사람이 참 많죠. 피로가 심하고. 근데 증상 박스 보세요. 지금 주소증 갖고는 이게 울광인지 망향인지 구분이 안 되죠. 증상 박스 보니까 식욕, 소화, 대변, 소변 다 정상. 뭐 구설진도 뭐 별로 문제 없어. 땀 잘 안 흘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야? 이게 울광중증이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땀 안 흘림 하면 벌써 울광 들어가는 거예요. 대변은 정상이지만 땀이 안 흘리는데 벌써 기침, 감기가 2주간이 넘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중증으로 취급해. 초증이 아니죠. 초증이 되려면 열났다 추웠다 열났다 추웠다 발열호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이건 벌써 양면 단계니까 팔묘문자가 금방 나와야 돼.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제 건해 환자를 보세요. 건해. 잠잘 때 기침하는 거야. 복진 보니까 뭐 2번, 12번밖에 안 걸려. 그 12번 걸리는데 압통점이 좀 걸리죠. 아프다가 걸리지. 왜 아프겠어요? 응? 어디? 숙변 때문에. 이 숙변이 왜 생겨? 왜 여기만 숙변이 생겨? 물론 이 소민들은 기본적으로 긴장이 좀 많아요. 그죠? 긴장이 많고 물론 화 끓일 정도로 긴장이 많은 게 태음증, 소음증 같이 그 정도는 아니고 일반 생활에서 약간 긴장이 되면서 그렇다고 완전 양면 위가실도 아니면서 이 12번 부위가 아프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요거는 긴장에 의해서 애상결장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쪽에 가서 좁아지고 수축됨으로 인해서 대변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자꾸 고여있는 거예요. 고여있게 되면은 이 12번 압통이 발생을 하고 12번 압통이 발생을 하면은 양면 위가실에 증상을 유발하면서 뭐가 오느냐. 이 좌측 자궁이나 혹은 난소에 영향을 주죠. 영향을 줘요. 그래서 뭐 난소 난종도 발생을 하고 또는 좌측 자궁 염증도 발생을 하고 이제 이런 현상이 오지요. 그래서 홍갑 이전에서도 좌측 염이와 우측 염이 이렇게 나눠 갖고 처방을 틀리게 쓰고 있어요. 처방을 틀리게 쓰고 있어요. 나도 보니까 이쪽에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이쪽에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양쪽 다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은 상향결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고여있게 되거든요. 그 변이 고여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맹장도 유발시킬 수 있겠지만은 또 여자들은 우측 난소라든지 또는 우측 자궁 쪽에 문제가 일어나죠. 또 이런 게 자꾸 껴있고 자꾸 가스 차고 대장판증이 심해지면은 근종도 발생을 하고 문제가 자꾸 나오죠. 그래서 이런 잠잘 때 기침을 많이 한다. 이것도 역시 음어증이구나 혈어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말을 많이 하면은 이제 좌측 인후가 아프다. 또는 얼굴로 상기되면서 긴장할 땐 손바닥에 땀도 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긴장할 때만 손바닥 땀 나지 보통 때는 땀이 안 난다는 얘기거든. 따라서 이거는 물론 대변 보세요. 3일에 한 번. 이것이 비록 증상은 거래라고 하지만은 양면 위가실을 지금 갖고 있네. 그럼 팔목원자로 쓰면 되죠. 따라서 기침 싫어하는데 팔목원자가 들어가. 그럼 팔목원자 써서 기침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이게 사상의학의 묘미야. 체질의학의 묘미라고. 그러니까 주소증과 일반 소증을 잘 보고 거기에서 병증 변정을 맞춰서 딱 찔러주면은 엉뚱한 주소증도 다 해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뭐야? 밸런스 의학이기 때문에 그래. 밸런스 의학이라기 때문에 이 뭐든지 다 마찬가지지. 뭐 동의보감도 전부 밸런스 유지하는 거고 한약은 거의 다. 양방은 밸런스 의학이라기보다는 국소적인 뭐 병균을 죽이는 거라든지 없애버린다든지 뭐 이런 쪽의 거지 밸런스 의학은 아니라고요. 양약은 밸런스 의학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밸런스 의학이죠. 특히 우리 체질의학도 각 체질마다 갖고 있는 그 밸런스를 잘 유지시켜 준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유지시키면 생리적으로 이상이 없는 거고 생리가 깨어지는 것이 밸런스가 깨진 거고 그럴 때 병리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침 싫어하는 약을 줘야 되는데 기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팔목원자탕이 들어갔는데 기침은 그냥 놔버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이 사람이 양명위가시라는 어떤 그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기혈의 균형이 깨져 있는 거야. 물론 그래서 야간에도 기침이 심하다는 말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보니까 이 울강이 딱 나오네. 중증 딱 해서 팔문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승액기탕은 이건 나중에 자기가 보니까 뭐 또 땀도 좀 나더라 해갖고 자기 마음대로 쓴 거고 여기서는 사실 팔문자탕만 딱 해서 끊어버리는 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언울증 보세요. 294페이지 언울증 보면 복진 없죠? 77살 먹은 할머니 언울증이 시작됐어. 또 재발됐어. 4년 만에. 손도 마비가 돼. 오른쪽 1, 2, 3지가 마비가 돼. 되게 오른쪽 1, 2, 3지 하면은 여기 이제 뭐 폐의 기능도 해당이 되고 또 여기 비위 기능도 해당이 되고 이거는 저기 이 3초거든. 3초. 이 가운데 손가락은 기의 그 흐름을 기운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상초도 약하고 심폐도 약하고 중초 비위 기능도 약하고 뭐 대장도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대장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원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손가락도 이렇게 마비가 되죠. 또 우측 안면 마비감도 있다. 기운이 허약한 사람이야. 보행할 때 기운이 없어서 10m도 못 걷는다. 확실히 약하거든? 근데 증상 박스 보세요. 땀도 별로 없어. 5일 만에 한 번씩 화장실 가. 그 이거 볼 것도 없이 뭐야? 울강 중증, 양면 위가실. 따라서 의심할 바 없이 팔물 군대탕이죠. 또 어눌하다고 이것저것 가미하지 마. 쓸데없이. 그냥 팔물 군대탕 본문만 딱 써도 반응이 와. 근데 초짜들은 뭔가 자꾸 넣고 싶어. 팔물 군대탕 야 이거 갖고 무슨 뭐가 될 것 같아?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꾸 뭘 넣어본다고. 그건 별로 쓸데없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병증으로 분류되는 그 처방 본방을 위주로 쓰세요. 우리가 요거는 가미하는 게 좋아요 라고 하는 거 이외에는 그냥 본방만 써도 돼. 그렇다고 병이 더 덜 나는 것도 아니고 안 나는 것도 아니야. 다 나서 적중만 시키면 다 나서요. 그 다음에 사지 전격감 하고서 이정철 원장이 한 거 보세요. 잘 때 전기가 사지에서 발생을 해갖고 놀라서 깨게 되고 이제 일어나. 그러면 한밤중에 4-5번씩 그렇게 깨면은 이거 잠을 못 자잖아요. 다른 증상은 별로 없어. 증상 박스에 아무것도 없고. 자,
자다가 전기가 발생해서 깜짝 놀라 깨는데 야간에 4번, 5번 깬다. 그러면 자다가 그렇게 깨니까 그럼 이건 분명히 혈이 조해서 깨는 건데. 그 의안 보세요. 옥돌 전기장판을 이 49살 먹은 여자가 이제 사서 뜨뜻하게 한번 좋다고 틀어놨는데, 이걸 사갖고 이 전기에 놀래갖고 깨게 된단 말이에요. 이 전자파에 놀래서 깨게 돼. 그래서 전기장판을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전기장판이 거기 나오는 전자파가 결국 혈이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꿨는데 그걸 바꾸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게 놀라서 깨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상은 없지만 여기서 이건 땀이 안 난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죠. 대변은 물론 별로 이상 없지만 이 사람은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전기장판에서 뜨뜻하게 자면 땀이 좀 나겠지만 일반적으로 별 땀이 없는 사람이야. 따라서 이 사람은 위가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혈이 좋아다. 위가실로 판단 내려. 그러니까 의심할 바 없이 사지 저격감이 있지만은 팔물온자탕을 투여하게 되는 거야. 팔물온자탕. 그러니까 전기장판에 의해서 그 전기 에너지 때문에, 전자 에너지 때문에 결국 혈이 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혈이 가뜩이나 허한 사람이 전기장판을 써갖고 지금 이 놀라서 깨는 현상이 발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혈을 도와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팔물온자탄을 써서, 그것도 뭐 오래 쓰는 것도 아니야. 한두 번 써서 끝내버리잖아요. 2번 썼군요. 이런 건 뭐 너무나 쉽고 명백하죠. 이렇게 체질 개념이 없으면 좀 어렵기도 하지만. 자, 그 다음에 피부 소양증 보세요. 피부 소양증. 뭐 3년 전부터 등, 하지, 가려움증이 왔어. 뭐 두통, 혀는, 오심, 구역, 구원, 구고, 우측 임파선, 우측 오십견도 좀 있고. 근데 크로바복증이 딱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증이 있는 거거든. 물론 증상 박스 속에는 특별히 이증은 지금 없지만은, 이럴 때는 그냥 본방을 쓰고 뭐 이중환이나 또는 뭐 향사양이환이나 이런 거로 해서 같이 견복시키면 되는데, 이때는 너무 순진해갖고 또 크로바복진 나오면 무조건 이중탕 한번 써봐라. 손해 안 본다. 그러니까 또 권병상 원장이 또 말 전자들어. 크로바복진 떴으니까 이중탕. 근데 효과는 별로 없어. 뭐 보니까 식욕 소화는 조금 좋게 됐는데 피부 가려움증은 뭐 전혀 변화가 없는 거야. 이중탕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속에 소장 이 한결은 풀어졌으니까 이제 약물이나 뭐 음식물 영양 흡수는 잘 될 것이다. 그러면 본방으로 들어가자 해갖고, 이건 뭐 양면 위가실이니까. 보세요. 땀은 별로 없다. 대변은 정상이 땀이 별로 없다. 이것도 역시 양면 위가실에 준해서 쓴다. 그냥 팔문자도 그냥 그대로 쓰잖아요. 감이 하나도 없어. 근데 효과가 난다고. 믿어지지가 않지. 안 믿어지면 건봉사 원장한테 가서 부탁 물어봐. 정말 이러냐고. 이거 3권 90 몇 페이지에 있는 임상 케이스 이거 진짜냐 물어봐. 그 다음에 299페이지 보세요. 물론 권병삼 원장도 처음부터 뭐 완벽한 건 아니고, 여기서 한태음인인데 태음성 한태음인인지 소음성 한태음인지를 구분이 안 돼 갖고 이제 방황하는 그런 게 보여요. 자, 7개월 전에 좌측 이명이 왔어. 그 다음에 이제 난청이 오고, 증상 박스는 땀은 정상인데 대변도 정상이면서 간혹 변비가 발생한다.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조그만 거라도 하나 더 붙들고 가는 거야. 지푸라기 하나라도 있으면 붙들고서 늘어져야 돼. 아무것도 없는데 간혹 변비? 그래. 양면 위가실. 그냥 조그만 지푸라기도 하나 있으면 잡아 당겨서 갖다 붙이는 거요. 할 수 없잖아. 근데 한태음이라고 판정을 내려고 측정치가 이제 그렇게 나왔으니까
28, 29.5, 29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 이게 소음성이 많은지 태음성이 많은지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한 템이니까 한번 청소년자 써보자. 그랬더니 효과가 나나 안 되지. 그래서 청소년장을 주니까 이명이 더 심해졌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좀 심했지만 나중에는 좀 약해졌지만은 그래도 신통치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태음성 한템이 아니구나. 소음성 한템이구나. 따라서 양명위가실에 쓰이는 팔물군자탕을 투여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태음인들이 있으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 그 소음적 특성을 갖다 몇 가지 물어보면은 금방 알아. 소음적 특성이 없으면 이건 태음성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면 돼요. 그 다음에 301페이지 보세요. 이 소양인 피부 소양증. 복지는 없어. 13살 먹은 애야. 근데 2000년도부터 추운 데 있으면 피부 가렵고 그리고 인설 떨어지고 피부과에서 계속 치료받고 있는데도 뭐 좀 나아지긴 했지만은 이거 피부과 약 끊으면 또다시 나오죠. 아토피 현상하고 같은 거야 이거는. 근데 전산박스에 뭐예요? 땀이 없어. 대변은 정상이야. 하루 이틀 만에 본 정상이야. 땀만 없으면 이건 그냥 무조건 울광이야. 근데 피부 소양증은 뭐 반려로한 태양병이 아니고 지금 양명 위가실로 가야 되니까 양명으로 가야 되니까 무한인경으로 봐서 양명 그러니까 울광 중증 물론 위가실은 없지만은 양명증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팔물군자탕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깨끗이 치료가 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참 어떻게 생각해? 거짓말 같지? 믿어지지가 않아. 진짜 이런 환자를 내가 딱 만나서 해봐야 그제서 이제 믿겠죠. 근데 정말이야 이거 진짜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그러니까 체질 정확히 보고 병증만 딱 맞으면 분명히 반응이 온다.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끄집어내느냐. 지금 정상 박스 속에서 오히려 주소증보다 정상 박스 소증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야? 보통 사람은 오로지 주소증만 갖고 해결하려고 그냥 대가리가 뻥이라고 골머리를 앓는 거야. 근데 혹부중이지 뭐. 잘하면 낫고 잘 안 되면 또 안 낫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병증도 있지만 이게 어디서 왔나. 소증에서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근데 들어맞잖아. 거짓말 아니야 이거. 나 혼자만 했으면 거짓말을 하겠지. 근데 나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같이 하잖아. 이 신길보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권병삼도 해보고 뭐 누구도 해보고 여기 많잖아 여기. 그 다음에 좌측 손가락이 저린 사람이야. 이것도 신길보 원장이네. 4년 전부터 찬물에 손을 넣으면 왼쪽 손가락 끝이 찌릿찌릿하다. 1년 내내 구내염을 달고 산다. 이건 분명히 허약한 사람이거든. 뭔가 밸런스가 깨져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증상 박스를 보니까 땀이 무한 딱 나오네. 이거 울광 하면 울광. 그럼 이건 뭐야? 반려로환이 없으니까 중증이지. 울광 중증. 볼 것도 없이 뭐야? 팔물군자탕. 감이도 필요 없어. 감이도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아토피 보세요. 김정은 원장이 한 아토피. 복진도 없어. 12살 난 학생.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되겠죠. 아토피인데 좌측 무릎, 좌측 손 전부 좌측이야. 그럼 얘는 혈이 허하구만. 감을 잡을 수 있지. 3년 됐어. 그때부터 피부과에서 뭐 약과 연고로 치료했지만은 그거 전혀 안 되죠. 뭐 항히스타민제 무슨 뭐 아토피에 바르는 거 뭐 무슨 뭐 보습제 뭐 있다 있고 갖고 되겠어요. 뭐 좌슬 내측 와쪽에 뭐 손바닥만하게 발적이 되고 소양감이 있고
피부용 옷 이때 발라봐야 뭐 맨날 그렇지. 근데 정수산 박스 속에 뭐가 있어? 무한한 땀 나오잖아요. 그리고 매일 대변을 보긴 보는데 대변 볼 때 배가 아프대. 배가 아프다는 얘기는 뭐예요? 잘 안 나간다. 고여있다가 나오니까 배가 아프겠죠. 변비에 준해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이거는 의심할 바 없이 양명위가실. 양명위가실로 비롯된 아토피. 따라서 뭐야? 팔무근자. 맞아, 안 맞아? 간단해요, 간단해. 근데 이 사람이 뭐, 처음에는 이제 사상 공부 안 할 때는 뭐 후세방 청기염, 그저 패독산 같이 쓰는 청기염에다가 여기는 뭐 금은 안 들어가고 그런 처방이네. 또 그걸 한 2번 써봤는데 별 볼 일 없어, 안 돼. 역시 양명위가실, 소음인 양명위가실증을 딱 보고 팔물 군자탕이 들어가니까 정상이 확 변하죠. 확 변하지. 그래서 팔물 군자탕 80첩을 써서 이걸 고치는 거예요. 놀랍지? 여러분이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다시 한번 음미해가면서 아, 이럴 수 있다. 이거 거짓말 아니다. 믿어도 발등 안 깨지니까 열심히 믿어봐. 정말이에요. 그럼 나대 원장의 여드름을 한번 봅시다. 등의 여드름이야. 뭐 좀 복진이, 크로버 복진이 생기다 말았는데 1년 됐어. 등 여드름이. 근데 땀도 없고 대변도 뭐 좀 조금씩 보면서 시원하게 안 나가고 이틀에 한 번 본다. 땀이 없다. 이거 양면위가실. 그냥 그대로 나오죠. 울강중증. 그러니까 볼 것도 없어. 뭐 1년 전부터 저기 치료 과정 보세요. 2월 6일 날 그거 보아. 얼굴 등 여드름, 피부 거칠고 생리량 줄고 생리 색깔도 검은색이고 전부 다 혈증이야. 따라서 양면위가실 팔물군자탕.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사실 이거 후세방으로 하려면요 답답해. 뭐 어떻게 이거 감당을 해. 여드름이 무슨 약 쓰는지 몰라 나는. 뭔 약 써? 후세방에서 여드름 온다 그러면 뭐 미세 무슨 뭐 그런 얼굴 뭐 부드럽게 하는 거 있잖아요. 택도 없어 안 돼. 그 나는 여드름에 일반적으로 대보탕을 쓰죠. 이 가보본 10전 대보탕이야. 뭐 팔목자탕하고 똑같은 거죠. 뭐. 4인 진피를 쓴 것 뿐이지. 저 육계 백화소 대신에 4인 진피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마 쪽은 그냥 대보탕, 턱 쪽은 그냥 대보탕, 포부조 들어간 거. 전천후, 얼굴 전체에서 막 다 나은 거, 이건 그냥 뭐 대보탕. 뭐 둘 다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거나 주는데. 턱 주위만 있는 거는 회양 대보탕이 좋고 전체 나오는 다음에는 그냥 대보탕을 쓰는 게 그냥 무난하고 거기에 변증을 해서 변증사항이 나타나면 변증 나타난 대로 해요. 망향현상이 보이면 망향증 처방 주는 거예요. 승향이탄 주든지 보증이탄 주든지. 응? 그건 변증 소견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규범 원장 걸 보세요. 면통 교통사고로 좌측 안면을 부딪힌 다음에 좌측 안면이 붓고 남해사 같고 가끔 따끔거리고 경결돼서 풀어지지 않는다. 결국 어혈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픈 부위를 자락을 해갖고 피를 빼주는 게 제일 낫죠. 어혈을 풀어줘야지. 부항은 붙였으면 좋은데 부항은 못 붙이죠. 얼굴에다 붙였다 큰일 나게. 그러니까 찔러갖고 피만 내면 돼. 근데 어혈이 있으면 엄청나게 나와. 엄청나게 나와요. 막 솟구치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걸 다 빼줘야 돼. 그러니까 아주 그거 이 따다다 쏘는 것도 있는데 쏘는 것도 괜찮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따다다 쏘는 게 안 좋다고 또 그냥 맨살로 해달래 또. 그래서 또 내가 이렇게 해주잖아. 응? 하여튼 이건 어혈일성으로 나온 거는 역시 어혈을 빼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고 전산 박스 보니까 뭐 소대변 다 이상 없고 땀이 별로 없다라는 게 나와. 아, 땀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팔물자탕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때까지는 전부 다 번방했는데 안기범 원장만 팔물 군자탕에다가 창출두선을 가미했어. 요 가미한 거 보면은 나는 꼭 선친 생각이 나. 요 선친께서는 팔물 그때는 전부 지어줄 때거든. 그 팔물상 지어봐야 한 첩에 이거 얼마나 돼 주먹대기가 요만밖에 안 해 뭐. 그러니까 뭐를 좀 넣어주면 좋겠는데 넣어줄 게 있어야지. 근데 우연의 일치로 울광을 푸는 약재를 넣으셨더라고. 팔물 군자탕에다가 창출을 넣으셨더라고. 이 창출이 그 울광 초증에 쓰이는 약재거든. 창출구감 진피. 천국일지탕에도 창출구감 진피. 향수산도 창출구감 진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향부가 득국몽창출주. 향부가 득국몽창출주 총 해 지 울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향부자가 천공창출을 얻으면 모든 우울증을 풀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본초학적으로. 그러니까 향부자, 천공, 창출 이런 약재들이 전부 다 이게 우광증 약이야. 근데 우연의 일치로 선생님께서 여기다가 창출을 딱 가면서 쓰셨던. 예, 지금은 그냥 잘 가미 안 하는데 나는. 근데 그때는 지어줄 때라서 이걸 꼭 넣으셨어요. 뭐 이거 넣었다고 더 커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덜 서운해. 뭔가 좀 이렇게 약점이 좀 도톰했으면 좋은데 이 사상약은 뭐 전부 다 주먹대기만 하니까. 그래서 요건 넣었던 그런.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늘 이렇게 쓰셨는데 요 안기범 원장이 이제 그 얘기를 자기도 연상을 해갖고 넣었었어요. 뭐 너나 안 너나 똑같아. 이 팔물군자탕에다가 창출이 들어간다고 해서 더 효과가 잘 나오는 건 아니야. 어? 그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울광을 푸는데 조금의 도움은 되겠지만은 기본은 뭐냐? 기혈을 조절해주는 팔물군자탕이 기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뭐 창출을 가미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일단 본방 위주로 가라. 쓸데없는 가미하지 마라 이거지. 여기 선배들이 뭐라고 가미했는데 그건 제외하고 보라고. 내 마음에 속 들면 가미해도 좋아. 근데 마음에 안 들면 가미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아토피. 허재 원장 아토피 보세요. 자, 8살 나이인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아토피에 걸렸어. 유아 때는 태열이 있었고 4살 때 자연히 낫는다고 했는데 유치원 다니면서 6살 때 유치원 갔더니 스트레스 받으면 이 아토피가 나오거든. 6살 난 아이가 아토피가 시작되더니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더 심해졌어. 응? 2002년도에 초등학교 들어갔더니 더 심해졌어. 비염 기운도 있고. 근데 이 소민 아이, 여자아이가 굉장히 민감했었나 봐요. 학교 가서 이렇게 유치원 가서 애들 만나고 막 생활하는 거라든지 또 초등학교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야. 이게 현실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야 얘는. 어디 새로운 환경에 가면은 집에서는 모르지만 다른 새로운 환경에 가면은 상당히 얘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아토피도 막 발생을 하고 비염도 발생을 하고 감기도 막 걸려. 그냥 빈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음인 아이가 정산박스에 뭐가 있어요? 더운 걸 못 참어. 더운 걸 못 참으나 땀은 보통이다. 땀은 별로 안 나는데 더운 걸 못 참아. 그럼 이거 어떻게 이걸 약을 뭘 잡고서 약을 써야 돼?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아토피 발생한다는 거, 비염 있는다는 거, 감기 자주 걸린다는 거 이것밖에 없어. 그거 갖고서는 처방이 안 나와. 소음인 아이에 감기 자주 걸리고 비염 걸리고 아토피 나오고 뭘 써? 어? 그런 걸 못 참으니 양명 그래도 가끔 가다가 뭐 맞추긴 맞추네. 어? 자, 더운 걸 못 참는다는 게 뭐예요? 양명열이 있다는 얘기야. 이 더운 걸 못 참는다. 이게 바로 양명열이 있다는 얘기죠. 소음인 아이가 무슨 진짜 양명열은 아니고 가짜 양명열이지만은 일단 더위를 못 참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애들이 왜 다 열이 좀 있죠. 아주 없는 건 아니지. 하지만 소양인이나 태음인 아이들의 그런 열하고는 이 소음인 열은 허열에 속해. 그래도 역시 더운 건 더운 거야. 이게 더운 걸 못 참는다는 거는 양명열증으로 보고 양명열이 위가실이니까 당연히 무슨 처방? 탈물 군자탕이 나오게 되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아토피에다가 비염에다가 감기 빈발이지만 이거 갖고는 처방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뭐 뻔하잖아. 뭘 갖고 내기네. 근데 정산 박스에 딱 하나 더운 걸 못 참는다. 근데 땀은 보통이다. 땀은 별로 안 난다. 그러니까 옳거니 이게 바로 키포인트야. 여러분 꼭 알아둬야 돼. 더운 건 못 참는다. 요거를 유도신문에서 뽑아내든지 아니면 어떤 엄마가 그런 수가 있어. 얘는 더운 걸 못 참고 툭 하면 막 덥다고 난리치고 이런 얘기는 그거 딱 눈이 번쩍해야 돼 그때는. 그러니까 모르면은 환자가 뭐가 얘기하고 보호자가 뭐 얘기하는지 안 들려. 근데 알고 있으면 번쩍하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임상 경험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상 케이스 볼 때마다 이런 키포인트가 딱 나오면 맞아. 요걸 나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허재 원장의 아토피가 왔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하나 나와. 자, 복진이 2번, 3번, 4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다 걸리죠? 약간씩은 아프지만 아토피가 전신에 퍼졌어. 출생 후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12살인데 10년 대만 낫을 거라 생각해갖고 내비뒀는데 10년 되니까 낫기는커녕 점점 더 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병원 약국 많이 다니다가 안 돼서 이제 허재 원장까지 온 거예요. 두통도 좀 발생을 하고 땀도 별로 없고 거기다가 대변이 한 이틀 만에 보는데 시원하지가 않은 거야. 좀 잘 체하고. 그래서 잘 체하고 대변도 시원하지 않고 하니까 또 머리도 아프다 그러니까 또 복진이 쫙 걸리지. 복진이 9개가 걸려. 1번, 5번, 6번 빼놓고 다 걸려. 그래서 그럼 이건 결흉증 아니야? 12살 먹은 아이가 뭔 신경을 많이 써서 결흉증이 걸려서 자주 체하고 대변도 시원치 않고 머리도 아프고 그러네. 거기에 또 아토피까지 나왔네. 그럼 결흉증 처방을 써야 될 거죠? 뭔 처방을 써서? 오신 연구가 없으니까 적폐 관존탕을 써볼 수 있겠지. 여러분도 한번 다 써보고 싶지. 그죠? 아마 다 쓸 거야. 근데 한 번은 혼나고 가야지. 여기 함정이라는 걸 몰라요. 나도 걸렸어. 나도 걸릴 거야 아마. 하지만 이게 여기서 잘 봐봐봐. 이게 실증인가 허증인가를 봐줘야 되거든. 근데 이 아이는 10년 동안을 10살 먹을 때까지 치료 안 해준 거예요. 나설 줄 알고. 근데 10년 동안 묵혀뒀으면 이놈의 실증이 되겠어? 만성 허증화할 가능성이 많죠? 거기다가 그냥 내비뒀으면 되는데 2년 동안을 병원 약국 다니면서 온갖 약을 다
먹였을 거 아니야. 양약을 얘 소음이 나이가 10살부터 11살, 12살까지 먹어놨으니 2년 동안 그 먹어놓은 그 항생제, 뭐 아토피 치료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약들에 찌들려 갖고 얘가 힘을 쓸 수가 없지. 이걸 무시한 거야, 이거는. 근데 안 써 있어, 여기는. 내가 생각을 해야 돼. 자, 10살까지는 그냥 아토피가 그대로 유지했어요. 치료도 안 하고. 차라리 가만 내비두니까 그냥 지가 더 악화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왔어. 근데 10살 때도 치료가 안 돼갖고 안 났으니까 치료해보겠다고 병원 약국을 다니니까 점점 더 악화됐죠. 막 뒤집어지는 거야. 악화될 수밖에 없잖아. 가만 내비두면 괜찮은데 치료하겠다고 자 건드리니까 막 뒤집어지고 난리법석이 나는 거야. 막 진물 나고 터지고.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오면 될까 하고 이제 한의원만 남아서 2년 동안 헤매다가 2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 한의원에 온 거야. 근데 이 원장이 누구야? 허재 원장이네. 그 이 허씨가 이 복진도 보고, 이 복진도 보고서, 이거 결핵증이네, 이거. 그래서 적백하고 한번 써본 거예요. 근데 이게 소음인의 경우에는 병원 약국에서 치료를 이렇게 한 장기간 하면요, 이건 전부 다 헛중화해. 실증 상태에 남아있지를 못해. 왜냐하면 이 양약들이 전부 다 기운을 깔아먹는 약이거든요. 소음인한테는. 소양이야 태음이는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데 소음인들은 다 이거 깔아먹는 약이야. 전부 다 냉한 약 아니에요. 전부 다 찬 약이기 때문에 냉한 이 소음인 체질은 냉이 점점 커져갖고 결과적으로 몸이 아주 바닥이 나. 여기다 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복진만 보고서 그냥 적탁하고 때렸다? 결국 어떻게 됐어? 물론 이음감기는 시켜놨으니까 이음감기가 되니까 소화가 좀 잘 되고 대변 좀 잘 나고 머리 안 아파졌어. 하지만 아토피는 어떻게 됐어? 5배로 증가가 됐어. 응? 그러니까 양약으로 2년 동안 진짜 건드린 것보다 더 악화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갑자기. 왜? 이음감기로서 이음감기 증상은 조금 호전됐지만 아토피 자체는 완전 뒤집어져 버린 거야. 근데도 조금 변화가 있으니까 뭐 하도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뭐 뒤집어지는 게 뭐 한두 번이야. 이제는 5배로 뒤집어지면서 막 자 헐기도 많이 하고 막 진물도 나고 난리가 났지만 이 부모가 한 번 더 데려온 거야. 왔을 때 딱 보니까 이거 잘못됐구나. 왜? 이음감기가 너무 세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얘가 허증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아는 거야. 자, 이음감기 처방으로 썼을 때 뒤집어지면서 난리가 났는데 5배로 악화됐다면 이건 아니죠. 그러면 이음감기가 이렇게 해서 5배로 증가됐으면 폐양 상승시켜야 되겠다는 얘기 생각을 하게 되지. 따라서 증상을 딱 보니까 땀은 별로 없어. 대변도 불쾌해. 됐네. 그럼 양면위가시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울광 중증 처방인 판몽조탕을 딱 들이대니까 확 변해버리죠. 완전히 이제 감소 시작되잖아. 그래서 허시를 짚는다는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나도 오늘 Q&A 보니까 그 허실 짚는 게 내가 조금 피곤하고 잘못하면 그걸 못 봐요. 그 이원석 원장이 한 게 또 하나 문제가 생겨. 그런 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나 피곤하고 지치니까 질문 막 하다가 대충 휙 넘어간 게 부작용이 생기는 거야. 허실 잘못 보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도 이 적백하고 관중탕 요게 허증인 상황에서 잘못 투여됨으로 인해 갖고 증상이 악화가 되죠. 그래서 폐양상승약으로 바꿔갖고 양면 위가시 쓰이는 팔물분자탕으로 변방했을 때 드디어 효과를 내기 시작한다. 적방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이 임상하다 보면 이렇게 한 번씩 걸러서 이 좀 변화를 보고 들어가는 수가 있어.
그건 뭐 사람인 이상에 한 번씩은 잘못 볼 수 있죠. 하지만 두 번째 가서는 확실히 알고 들어가 줘야 되죠. 근데 첫 번째 가서 헛다리 짚으면 계속 헛다리가 짚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잘 봐라. 초진을 그래서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허실을 정확히 보고 이 내가 병증 변증해서 이 처방이 나왔는데 과연 이게 허실 증상이 맞나 안 맞나 그걸 다시 한번 재산 훑어보고 이상이 없을 때 투여를 해주면서 또 투여하고 나서 어떤 반응이 일으키나 확인도 해봐야 되고 전화도 해봐야 되고 연락을 해서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걸 꼭 하세요. 여기도 하나 좋은 예가 여기 나와요. 허실을 무시하면 이렇게 이런 반응이 온다는 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무좀 보세요. 무좀도 뭐 특별한 거 없어요. 42세 먹은 여자가 꽃가게를 하는데 신경을 좀 쓰겠죠. 무좀 때문에 3개월간 피부 치료를 했는데 뭐 호전도 안 되고 여름만 되면 식욕도 떨어지고 어지럼증도 나오고 무좀 습진 고생해요. 근데 이럴 때 여름에 이런 거는 여름에 밥맛 떨어지고 어지럽고 막 이런 거는 보증이탕이 왕따이거든. 아주 최고거든. 보증이탕이 최고인데 그냥 울감망해할 것이 보증이탕만 좀 여름에는 다 살려줘. 왜냐면 여름에는 땀은 비록 안 나지만 땀이 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치는 거야. 지치는 거니까 그럴 때는 보증이탕이 최고야. 근데 무좀 특효약은 물론 한방으로는 좀 그런데 그냥 병증 맞춰가고 이 사람 대변이 불쾌하고 땀도 별로 안 나니까 양면 위가실로 해서 그냥 팔목원자로 들어갔는데 뭐 이것도 좋아요. 하지만 무좀이 완치되지는 않아. 이게 fungus 근데 완치는 아니더라도 가장 빨리 치료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응? 권원장, 무좀 제일 빨리 치료하는 방법이 뭐야? 무좀이 뭐에 제일 약해? 어디? 무좀이 fungus 이 fungus 열에 제일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뜸봉에다가 불 질러 갖고 무좀 손가락 거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쪼여주면은 그냥 그거 대는 순간 고엽제 폭탄 터지는 거하고 똑같아. 응? 막 전멸해. fungus 전멸해. 열만 딱 닿으면은. 그러니까 담뱃불 있잖아요. 담뱃불. 담배 냄새가 나서 그런데 담뱃불도 하는 게 제일 그게 좋고, 담뱃불을 딱 붙여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대죠. 벌리고서. 그래서 뜨거우면 좀 띄었다가 자꾸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만 몇 번만 하면 한동안 이상 없어. 이건 싹 다 전멸해. 근데 그런 게 또 살아나. 이거 완전히 박멸이 안 돼요. 한번 감염되면은. 그러니까 또 환경이 안 좋으면 또 이러면 fungus 또 나와. 그러면 담뱃불로 이렇게 튀죠. 근데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그 담뱃불 그걸 안 하고 그 군대 무좀약을 갖다가 매일 발라서 깨끗이 닦고서 바르면 된다는데 그거 사실 효과는 좋더라고. 근데 바르는 것보다 열로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즉시에 그냥 아물어버리고 이상 없어지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연고를 같이 발라주면 되죠. 근데 이게 무좀으로 고생하는 경우에 이 사람은 이제 팔목원자를 써갖고 양면위가실 팔목원자를 써서 이렇게 무좀을 또 관리했어요. 근데 물론 이놈에게 완치가 어려워. 한동안은 또 까딱 없어. 괜찮다가 또 다시 나오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관리를 해줘야 돼. 뜸봉으로 하든가 담뱃불로 하든가. 그 다음에 손발 찬 거 보세요. 김상황 원장 손발 찬 거. 근데 물론 뭐 손발 차서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다. 얼음을 달고 다니는 느낌이 있다. 이건 태양병 고름증이죠. 태양병 고름증이 뭐야? 독산 팔물 군자탕이거든. 팔물 군자탕에다가 인삼하소 닷돈, 또 이렇게 손발 찬 게 심하면은 포부자 2돈, 포부자 2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손발이 차면은.
또 뭐 생리증후군도 배란할 때 얼굴 두드러기 나오고 생리통 심하고 편통 심하고 울강 중증이고 그래서 팔목근자에다가 포부자 2돈을 집어넣었어. 어떻게 또 포부자 2돈 집어넣는까지 생각을 했대? 워낙 시려우니까 넣었는데 물론 좋은 처방이죠. 단 이거는 요 수족냉은 얼음을 달고 다닐 정도로 이렇게 찬 거는 요거는 태양병 거름증 소속이야. 근데 아직 김상환 원장이 태양병 거름증을 몰라갖고 그냥 팔목근자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포부자 2돈 넣는 거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야. 그리고 이 태양병 거름증에서 이렇게 손발에 얼음을 달고 다닐 정도로 시렵다. 이 정도면은 또 다른데 몸이 냉하다. 이러면은 포부자 2돈까지 견뎌낼 수 있어요. 또 다른 그런 찬 거 말고 다른 거라도 뭐 소민들은 원래 냉하니까 태양병 거름증 단계까지 나오는 증상이 있을 때는 포부자 2돈을 써도 다 문제가 없다. 그 정도로 몸이 약화가 된 거예요. 울광 말증 상황이야. 울광 말증 상황이니까 울광 말증 상황에서는 포부자 2돈까지 감당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거의 망약 말증하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지만은 물론 차이는 있어. 엄청난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울광 말증까지 갈 정도라면 포부자 2돈은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소민이라. 그래서 지금 오늘 그 팔목근자 12케이스가 다 한 번씩 훑어봤는데 역시 양명위가실을 기본으로 해서 팔목근자가 쓸 수 있다는 거. 근데 양명위가실을 어떤 식으로 잡느냐 하는 방법이 여기 쭉 지금 나와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임상을 잡아나가면은 틀림이 없다. 내가 양명위가실을 처음에 몰라갖고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졸업다는 그 해든가 그 팔목근자 2번 쌌는데 2번 다 갖고 와서 복용을 못하는 거야. 뭐 속이 쓰여서 복용 못하겠다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도저히 약을 약이 안 맞아서 부작용이 심해서 못 먹겠다고 해서까지 2번 그렇게 받으니까 팔목근자는 무서워서 못 써. 8년간을 못 썼어. 8년 동안 양명위가실이 뭔가를 모르는 거야. 그 아버지한테 좀 물어봐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내가 안 물어보고 혼자 알아본다고. 8년 걸렸어요. 8년 뒤에 소민병증을 찾아가면서 양명위가실증으로 알다 보니까 바로 이게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배우러 오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다 전부 찾아갖고 땀이 없어 대변이 어때? 양명위가실 잡아 그냥 쓰잖아요. 그럼 탁탁탁 다 맞아가잖아. 나는 8년간의 고통을 갖고서 깨달은 거를 한 번 들은 사람들은 금방 흉내내잖아. 아버지한테 좀 여쭤보시지. 응? 아버지한테 좀 여쭤보시지. 아니야. 고생해서 배워야 되는 거야. 고생해서 배워야지. 자, 그러면요. 오늘 이렇게 하고, 시간 실습 좀 하고서 끝내겠습니다.